내가 바닥에 눕고 싶다고 했잖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거예요. 죽여줄게. 불쾌해. 여기는 비관이 먼저 시작해요. 우울증, 비관, 그리고 폭력적. 나 여기 주인이야? 네가 여기 여기서 며칠만 있어봐. 내가 너 죽여줄게. 듣지 말라고. 지금 뭐라고 하면은 나를 막 패더라고요. 진짜 빙이 와서 정말 못 고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언제인데 10년이 남았다. 이렇게 해야지. 유명한 시인인 카릴 지브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숭고한 영혼을 몰락한 영혼으로 만드는 것은 자살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누군가의 부름으로 자살을 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명 자살터인데요. 그들을 몰락의 영혼으로 몰고 간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책임 못 져요. 인터넷에 올라온 경험담을 토대로 귀곡 산장을 찾아 나섰던 제작진. 여기 잠기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라도 하는 것일까. 출발과 동시에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설상가상 도로 한복판에서 여와 신녀와 조연출 양쪽에 접신이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나 가면은 또 사람 와. 좀 냅두라고. 결국 목적지 길목에서 부정을 쫓는 호된 신고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출발 8시간 만에 도착한 귀곡 산장. 그곳엔 누군가 털을 닦기 위해 마련해둔 기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기도조차 소용이 없었던 듯 강하게 느껴지는 영가들의 기운. 저 나무 때문에 여기 있는 온갖 잡신들이나 여기 영가들이 절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고스트 스팟. 저요? 기가 막히지? 이 미친 짓을 했으니 그런데 본격적인 탐문을 앞둔 이들 앞에 또다시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이 펼쳐진다. 이방인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듯 계속되는 영가들의 경고. 출연진이 방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접근. 그러나 들어서자마자 강렬한 접신이 시작됐다. 죽으리 자꾸 귓가에 들려서 죽으라고 소리가 들려. 소리가 그만해.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나 이렇게 했어. 우울증으로 자살한 엄마 귀신부터 죽은 엄마 곁을 지키다가 굶어 죽은 아기 귀신까지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 안타까운 영가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끝나지 않은 영가들의 경고입니다. 용궁도령이 쓰러져 버렸다. 그럼 왜 그래? 네, 저기 빨리 재롱 좀 찾아달라고. 재금 와서 재금 좀 쳐주세요. 여기. 온몸이 경직되는 듯 고통을 호소하는 용궁도령.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모두들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접신. 그대로 두었다간 용궁도령의 목숨조차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었다. 아까 신었던 양반이구만. 용궁도령을 완벽하게 제어한 기운으로 보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영가가 찾아왔다는 것. 잘 죽어.
겪어보고 나서 실리고 나서 우리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들어서면서도 왜 저렇게 유난히 더 심하게 실리고 알려줄까 그 느낌이 상당히 안 좋다 이건 느꼈지만 가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됐구나라는 거 아는 순간에 아차 싶었어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건데 스스로 목을 조르며 괴로워하는 용공도령. 섣부른 대처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영가를 달래 안정을 찾도록 유도하는데 그만 풀어줄게. 그렇지. 위험한 접시는 무려 20여 분 동안이나 계속됐다. 아까 들어오자마자 계속 했잖아. 마비 증상이 온다, 마비. 접신이 끝난 후에도 용공도령은 한참 동안 경계를 풀지 못했다. 그에게 찾아온 영가는 무슨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조금 막 시골 사람처럼 막 그 사람이 되게 막 그 껌해가지고 40대 중반인데 나이보다 약간 들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렇거든. 그 나이 먹어서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농촌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해서 얼굴 다 타고 막 주점에 한두 끝도 없잖아. 바로 옆에 있기라도 한 듯 섬뜩함이 느껴지는 죽은이들의 공간. 일반인 옷이랑 그냥 일반인 옷이 아니다. 지금 죽은 사람 옷이란 말이야. 이 사람 이 옷이 지금 여기서 죽은 사람 옷이라고? 네, 그런 것 같았어. 여기 자살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곳 같아요. 설사 멀쩡한 사람도 만약에 자살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장소를 안다 그러면 이 장소를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여기는 비관이 먼저 시작해요. 우울증, 비관, 그리고 폭력적, 그리고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거는 무조건 자살밖에 안 돼요. 거의. 첫 번째 고스트 스팟의 실체는 자살을 부르는 죽음의 터. 더 이상의 취재는 어려운 상황. 출연자들의 심신이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괴곡 산장에서는 그 누구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다음 날 제작진은 인근 마을을 찾았다. 지난밤 접신 상황을 토대로 괴곡 산장에 얽힌 사연을 풀어보기로 한 것이다. 도대체 그곳에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계곡 올라오다 보니까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안 살아요? 아, 그 동네 부이 있었는데 멀리 갔어. 멀리 바뀌었어. 제작진을 경계하는 듯 말을 아끼는 마을 주민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듯했다. 그 아예 손님하고 같이 있다가 이땐 총각인데 39살 됐는데요. 여름 휴가 전에 그래서 그만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어요? 응, 목을 내서 그만 죽었어. 얼마 전에 한 3달 전에? 2-3달 전에 죽은 그 총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난밤 용공도령을 찾아온 영가는 바로 얼마 전 운명을 달리했다는 마을 주민이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탐문 끝에 자살한 주민의 시신을 거뒀다는 마을 반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네, 진짜 가보셨어요? 네. 그럼요. 목 매단 거 띄고 그래가지고 저 뿌려주기까지 했는데 방안을 이제 그 유리 문안으로 쓰다 보니까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래 발 따라서 이래 보니까 목을 내가 제대로 거예요. 아주 굵게 연결되는 거죠.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아주 젊은 사람도 새댁인데 애들 들라는 거 놓고 먹는 사람이 한둘이 남아있죠. 여기에서 목을 메이는 그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 무속인들이 느낀 기운처럼 그곳은 정말 자살을 부르는 터인 것일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된 거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도록 유도를 한 원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보기에. 이곳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자살의 원인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다른 곳에 있다는 소린 거죠.
그날 오후 출연진은 2차 탐문을 앞두고 만물상을 찾았다. 악귀를 쫓고 털을 달랠 수 있는 불교용품들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제작진은 지난밤 미처 둘러보지 못했던 또 다른 집체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와 신녀와 용궁도령이 흙집과 함께 강한 기운을 느낀 두 번째 고스트 스팟이었다. 다른 방들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돈된 그곳은 부처를 모셔놓는 법당이었는데 다 돌아보라고 그래요. 과연 이곳에는 어떤 영가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 고스트 스팟을 살펴보기 위해 다시 모인 출연진들. 그런데 체험단 중 한 명이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밝혀내는 거고 자기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거 기분 나쁘고. 막 너무 짜증나요, 지금. 그냥 확 울어. 확 울어요. 누가 자꾸 막 부르는 기분 있잖아요. 또다시 시작된 영가들의 경고인 것일까? 나 그냥 막 온갖 잡신경들 있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짠하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온갖적인 거를 다 복합해서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좀 누구를 조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체험단. 우선은 격해진 감정을 달래는 것이 급선무였다. 너무 놀란 거야, 안 보던 거. 놀래서 도대체 이터의 어떤 기운이 사람들의 감정을 이토록 좌지우지하는 것일까? 이제 그 비밀을 밝혀내야 할 때이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들어선 법당. 그런데 여기 나가야 될 것 같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듯 여와 신녀는 더 이상의 접근을 망설이고 있었다. 잇따라 배를 찌르는 신님과 함께 처절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주인이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신이. 그래가지고 신격화가 돼가지고 영가를 몸에 실은 여와 신녀. 여기는 시끄러운 소리 내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여기서 누구야? 나 여기 주인이야. 네가 여기 주인이야?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를 해. 주인인데 네가 여기서 뭐해? 나 여기 지키지? 여기 지키는 거야? 네 집이야? 그럼. 법당이 자신의 터라고 주장하는 처녀 귀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먼저 있었어. 내 자리 차지했잖아. 그래서 네가 내쫓았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지금까지 영가들과는 전혀 다른 살벌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나를 쫓으려고 그래? 내 자리인데 그럼 어디 가냐? 네가 사람도 해쳤니? 응? 너도 죽일 거야. 죽여봐. 여기서 며칠만 있어봐. 내가 너 죽여줄게. 내가 너를 쫓을 거거든?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지금? 살기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기가 이런 건가 싶어요. 살기도 굉장하고 악도 굉장하고 이거는 그냥 일반 귀라고 영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표현하자면 거의 허주인 것처럼 자기가 신인 양 이제 허세를 부린다 해서 허주신인데 그런 허주신에 속하는 귀예요. 못 들어가지? 지금 여기서만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법당 안은 처녀 귀신만 존재하는 게 아닌 듯합니다. 귀국 산장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또 다른 영가를 몸에 실은 여와 신녀. 너는 또 누군데? 응? 나 동생. 언제부터 있었어? 나 되게 오래됐다고. 어린 영가는 자신을 처녀 귀신의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나 좀 내버려둬. 여기 내가 주인이라고. 너네 때문에 여기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고. 원래 못 들어와. 우리 집이니까. 너는 왜 죽었는데? 그러나 죽음에 이른 이유에 대해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혼자 있다 죽었어? 너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 너 좋은 데로 못 보내줘. 말하지 말랬다고. 누가? 우리 언니가. 언니가? 응. 언니가 먼저 죽고? 아니? 그러면 내가. 네가 먼저 죽었어? 응. 그리고 언니는? 나중에. 나중에? 응. 언니는 왜? 언니는 다쳤다니까? 뭐 여기 다니다가 여기 동네 여기 앞에서? 바보같이 당했어. 누구한테?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어떤 이상한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이 많은가 언니는? 우리 언니 진짜 무서워. 처음부터 그랬어? 아니? 안 그랬어? 계속해서 언니의 눈치를 보며 쉽사리 사연을 풀어놓지 못하는 어린 영가. 그녀가 숨기고 싶은 비밀은 무엇인 걸까? 언니가 죽일 수도 있나? 응, 그거 같아. 언니가 동생을 죽인 거라고 지금? 네. 언니가 동생을 지금 죽여서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지. 언니가 무서워서. 그리고 언니도 죽은 것 같아요. 나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 접신을 통해 무속인들이 밝혀낸 사연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좀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연.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기라도 한 듯 역겨움을 호소하며 체험단은 법당에서 뛰쳐나왔다. 괜찮아? 죽겠다 진짜.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막 언니가 동생 죽였다는 얘기 들으니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지금 밝혀지니까 언니가 화가 난 거야 지금. 이게 자기가 비밀로 해왔던 걸 동생한테도 입막음 시켜놓고 동생이 지금 무서워서 언니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탁 터트려버리니까 얘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찬 거야 지금. 진짜 이런 기분 너무 처음이다. 불쾌해. 선악나무에 매여있던 안타까운 다른 영가들과는 전혀 다른 살벌한 기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자살로 이끈 힘은 바로 처녀 귀신의 원혼인 듯했다. 자체적으로 저쪽에서 언제부터 지금 법당이 생기기 전부터 이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듯 보이는 처녀 귀신.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한이 서려 있는 것일까? 얘도 우울증을 똑같이 겪었어요.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혼자 이 동생이랑 데리고 있으면서 혼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고 사람들한테 못쓸 짓을 좀 당해서 본인 스스로가 사람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 감정을 다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건드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비하하게끔 만들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자해 그리고 자살 이런 걸 유도를 해내고 그걸 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라고? 사람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동생마저 죽이고 고통스럽게 스스로의 생도 마감한 처녀. 그녀의 한이 이곳을 자살터로 내몰고 있다는 추측이었다. 오랜 기간 머무르며 허주가 된 처녀 귀신. 단순한 위령제만으로는 드센 기운을 누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선왕제가 마련됐다. 산신
옛부터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지냈던 선왕제. 이곳에 모여있는 잡기와 부정을 쫓아내줄 마을의 수호신, 선왕신을 불러오는 의식이었다. 선왕제 통해서 이제 부정 풀어내고 여기 재 올리면서 좀 안 좋은 기운들 다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좀 부드럽게 유하게 기운을 바꿔서 그런 분들 좀 풀어내는 거, 요게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기도가 계속되고 선왕신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오방기를 뽑아보는 용궁도령. 여기가 너무 한면치고 맺힌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도 이게 성에 차지도 않는데요. 이걸로 해서 풀어질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여기 뭐 이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쉽게 말을 해서 한 번에 탁 풀어줬으면 좋겠지만은 여러 번 해줘야 될 것 같고, 확인차 뽑아보지만은 그렇게 쉽게 여기서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빌어야 돼요. 그쵸. 여기 이 하얀 기는 공을 많이 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뭐 우리만 여기 해준다 해서 마을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발끝으로 따라붙으라고 되게 주어진 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영혼들은 오랫동안 고천을 떠돈다고 한다. 죽음을 부르는 자살터. 그곳에 사무친 원혼들의 한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듯했다. 안타깝게 구천을 떠돈 오랜 세월만큼 간절한 정성과 기도가 자살터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듣지 말라고. 지금 뭐라고 하면은 나를 막 배려하래요. 진짜 비고 나서 정말 못 고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언제가 언제인데 10년이 남았다. 괴롭혀야지. 이가 탄 풍류 한마당.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벽엔 이가 탄. 자, 이가 탄 잇몸으로 제대로 씹어보세요. 명인제약 이가 탄. 여자만을 위한 미즈사랑의 선서 1. 30일간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2. 대출 프로그램도 직장인에 맞게 주부에 맞게. 3. 상담은 여직원들과 통화는 본인에게만. 여자를 위한 금융 주치 1566-0008 미즈사랑. 미즈사랑. 아빠 또 울어?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수혜자는 아드님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꼭 지켜줄게. 아빠니까. 아빠의 약속. 교보 다이렉트 종신보험이 함께하겠습니다. 남자 30세 기준 월 62,280원. 든든한 보장에도 보험료는 정말 가볍죠. 또 아파서든 다쳐서든 통원비 10만원까지, 처방조제비 5만원까지 돌려줘요. 전화주세요. 의료비 특약은 3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와우! 6,000원에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 피자헛 스마트 런치 6,000원. 뭐?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한 일상.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의 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기 어떻게 해서든 그 행복을 지키고 싶어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그 혼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넘치는 끼와 재능을 가진 연예인, 그들의 운명은 무속인의 운명과 비슷하다고들 한다. 실제로 신을 받아 무속인이 된 연예인부터 자신의 신기를 인정한 연예인까지 한 여성에게 내려진 신내림의 운명은 그녀들의 삶을 기구하게 만들곤 하는데, 평범하게 살기가 가장 힘들죠.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는 게 인생이니까 그 자체가 할수 있으면 그냥 순탄하게만 산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죠. 발음일 뿐이지. 10을 사랑을 했으면 100을 사랑을 해줘야 돼. 모성, 부성, 네, 형제, 유해 그런 걸로 충분히 합심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한 여인의 평범한 일상을 바꿔놓은 영가들의 장난.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혼령을 떨치고 자신을 압박하는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신호가 왔다. 문제는 바로 터. 이 집안 곳곳에 서린 허주의 기운이 살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뒤에 뭐 손대는 거 있어요? 터? 예, 저기 공군이 쳤어요. 나무 잘르고. 점점 바빠지는 움직임. 터의 기운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거 언제 간다고? 이거 한 2, 3년. 그 준 거 갖다 놓으셨어? 예. 누가 준 거? 예, 예. kit장에서 많이 깜짝깜짝 사람 있었어? 예, 예, 예. 여기 들어오는 전선도 만졌어요? 예. 동서 너무 많아요, 집에. 터에서부터 소주가. 그리고 예고도 없이 시작된 접신. 안 좋다고서 터에다가 떡시로 맞추고 해지머리 올렸는데 어째 터에만 해달라고 장사만 해달라고 뭐 그동안 돈 벌어줄 때 7, 8년 전만 해도 여봐라 하고 살더니 한 2년 전부터 답답해 죽겠지. 이 터에 터주 대가며 터주 대가 말만인데 어째 니들 답답할 때는 지랄 다 떨어놓고 떡시로 갖다 맞춰놓을 때는 원대고 이 집에 통투 하나 붙잡거냈어. 통투에 택신바람 불어나서 딸이 죽어요. 집 밖의 기운을 제거한 후 급박하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 무속인. 이번엔 살해자의 차례다. 마치 죽은 듯 꼼짝도 않는 살해자. 살해자의 몸에 깃든 잡신들을 제거하는 의식이 시작됐다. 야! 대답을 안 하나? 야! 응? 쉽지만은 않은 허주와의 싸움. 하지만 다행히도 반응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적을 태우는 무속인. 이로써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듯한데, 터에서 많이 붙었고요. 그런 기운이 애초부터 차고 들어온 데다가 이런 체질이 영미체질이 있다 보니까 여기 터에서도 들어온 여자 혼련이 있어요. 도대체 그동안 살해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른 아침 자신의 방을 정리 중인 살해자. 화장을 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이 여느 평범한 30대 여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올해 33살의 살해자는 어릴 적부터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청명했었다고 한다. 그런 그녀의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한 건 부모님이 이혼을 했던 20살 무렵부터.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지금은 어머니와 양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다. 평범하게 가정 꾸미고 애기 아들 딸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럼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자라면? 아픈 애인데 누가 그렇게 데리고 살겠어요. 그녀의 소박한 꿈을 방해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귀신은 여러 가지 막 섞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국물을 뒤범벅 해가지고 지가 이만한 대접을 사와갖고 거기다가 다 걷어 놓아갖고서 숟가락 꾹꾹꾹꾹 끄면서 그냥 들고 나와서 혼자 먹어요. 관찰 카메라로 살해자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 아침 시간. 조용히 일어선 살해자가 큰 대접을 갖고 와 자리에 앉았다. 멀쩡한 밥그릇을 놔두고 대접에 온갖 반찬을 넣어 먹는 살해자.
그리고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하는 살해자. 그녀의 어이없는 행동에 어머니는 걱정만 늘어가는데, 게다가 식사 후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뒷돌로 향하는 살해자. 그녀가 정확히 가리킨 곳에서는 처참하게 죽은 쥐가 발견되었다. 불길한 사고나 징조를 늘 먼저 감지하고 발견한다는 살해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런 일에 그녀는 한없이 지쳐 있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버린 살해자. 몰라요, 그냥 힘들어요. 어떤 게요? 다요. 네? 다. 가기 편해요? 예. 아,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나 지금. 피곤해. 어디가 아파? 몰라, 온몸이 다 아파. 뭐야, 뭐? 아, 찍지 마. 아이씨, 찍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그랬어. 갑자기 취재를 거부하는 살해자. 반장한테 누가 가는 네 잘못했어요 제가? 아, 잘 테니까 나가. 갑자기 반응 바뀌었어. 나가. 잘 테니까 나가. 마치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살해자의 행동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고 있었다. 조금 뭐라 그러면 막 성질을 팍 내면서 이제 뭐라고 할 때 내가 참으면 괜찮은데 내가 뭐라고 하면은 나를 막 패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저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제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말을 해요. 평소에 노력은 많이 해요. 근데 안 돼요, 잘. 방금 전에 과격한 행동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살해자. 정말 그녀의 말대로 그녀를 지배하는 귀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살해자의 증언을 확인해보기 위해 동네를 돌아보기로 했다. 어느 쪽이에요? 저쪽이요. 여기 가는 길이 있어요. 논쪽으로 가면 돼요. 이 주변에서 자주 귀신을 목격했다는 살해자. 그녀의 말로는 길가에서 갑자기 나타난 귀신이 자신을 쫓아다니다 사라지곤 한다는 것이었다. 근데 여기서 없어졌어요. 분명히 이 전봇대에서? 예.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저 와마트 지나서 저쪽에서 나타나가지고 나랑 이렇게 걸어오다가 얘는 없어지고 나는 집으로 들어가고요. 아, 12시. 12시경에? 네, 딱 12시. 죽어서 꽃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그 귀신이 죽어서 꽃이 된 거라고. 맞잖아요. 저 꽃, 저 분홍색 꽃. 코스모스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잖아요. 왜 귀신이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잖아요, 항상. 어른들이 그러시던데. 평범한 코스모스를 보고 귀신이라는 살해자. 그녀는 코스모스를 뿌리채 뽑아버리고서야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몇 뽑았어요? 그 귀신이 분명 여기 숨어있다가 또 나타날 것 같아갖고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갈대가 귀신을 흩은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갈대에 손이 이렇게 사람 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손짓하는 것 같다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평범한 식물이나 물건도 그녀의 눈엔 모두 귀신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취침용 음악을 고르며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살해자. 편안하게 침대에 누운 모습이 금방이라도 잠이 드는 듯 했는데, 그런데 누워있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살해자. 저기요. 저 장난.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이 틈에서 사람이
맨날 노려본다고요. 이 틈에서. 그녀의 말과 달리 창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잠이 들려고 하면 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귀신으로 변한다고 했다. 네요. 여기서 누워서 쳐다보면 혀를 이렇게 내놓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그 악기 있잖아요, 악기 그 얼굴로 바뀌어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몸체고 이게 칼이에요. 이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끄면은 식칼을 이렇게 해서 붙잡고 이게 몸체가 있는데 이게 나를 이렇게 잡혀서 이러고 노리고 있어요. 걔가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잠 못 드는 살해자 때문에 늦은 시간 가족 회의가 열렸다. 당신네들 여자 동기간들 사형제는 신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보건된. 그래서 팔자가 내가 이렇게 보면 팔자가 무지하게 드세다. 드세야 한마디로해서 팔자가 좋은 팔자가 아니야. 네, 내가 마저 죽는 안 있어도 거기서 그냥 살 걸 내가 괜히 이렇게 됐구나 싶어갖고 그러고서 이제 내가 후회를 많이 해요. 후회를 하면은 또 이게 금세 불쌍해져. 나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죄책감으로는 게 있어갖고 내가 이제 자신의 이혼이 지금의 살해자를 만든 것 같아 죄스러운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는 살해자의 마음도 편치가 않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돌발 행동. 주변의 모든 것이 귀신으로 보인다. 영가에게 자신을 빼앗긴 한 여자. 그녀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전국 각지에서 3명의 고스트헌터가 뭉쳤다. 충남 1월 정사, 대구의 계백장군, 그리고 실령 가료를 통해 퇴마를 행하는 김영기 법사. 그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다. 먼저 접신을 시도하는 계백장군. 누구신데? 아 추워. 속이 안 좋은 듯 구토를 계속하는데 엄마가 안 걷어주면 누가 걷어줘? 엄마가 다 걷어주셔야지. 네가 걷어줘야지. 힘들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노. 내 새끼 내 솔려 이렇게 다 고통 줘도 내가 다 못 걷어가고 이렇게 아픔을 당해도 내가 다 몸을 사주고 한 이놈이 마음이 아프지. 얼마나 힘들었다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계백장군의 몸에 실린 건 다름 아닌 살해자의 할머니. 자신의 어머니가 접신된 걸 확인하자 그동안의 서름이 다 쏟아져 나온 듯 살해자의 어머니는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뭐 자리 잡아게 솔리를 나쁘게 하는 할머니가 아니고 너무 애달고 불쌍해서 오다 보니까 왕래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 힘이 역부족이다 보니까 할머니 힘은 걷어낼 수가 없어. 왜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고통을 받아갖고 몸이 안 좋아갖고 갔다 보니까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풀고 가자고 한 풀고 원 풀고 가자고 오다 보니까 후손 찾아오다 보니까 이 후손한테 또 영면한 몸 체질이다 보니까 많이 후손들 조상님들이 왕래를 하고 귀신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도 몸에다 더 감기게 되고. 잠시 후 1월 정사도 접신을 시도했다. 허공을 응시하는 그녀.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누가 실렸는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는 1월 정사. 어디 가요? 나 저리로 갈게. 어디 가? 왜요? 누구 가요? 하나도 무섭다. 아이의 영이 실린 1월 정사. 조심스럽게 나온 살해자와 그녀는 서로 껴안고 체온을 나누기 시작했다. 아무도 안 알아주니 미안해.
살해자에게 다정한 홀령. 이 홀령의 정체는 무엇일까? 맨발로 들어오는 거 아니라니까. 얘한테 뭐라 하지 마. 얘한테 뭐라 하지 마. 왜? 얘한테 뭐라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안 보낼 거지? 응, 안 보내요. 정말? 응, 안 보내. 나 밥 차려주고 꽃신 줄 거야? 응. 보내는 게 아니고 알려왔어요, 알려고. 정말? 응, 누구예요? 나 얘 고마워요. 갑자기 나타난 어린아이의 영은 6살 때 죽었다는 살해자의 고모할머니라고 했다. 꽃신 사서 시집 갈 거야. 나도 얘처럼 맨날 미쳤다는 소리 들었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놀림받고.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집 앞에 큰 개울물 깨쳤는데 애들이랑 놀다가 고기에 빠졌어요. 애들 안 도와줬어요? 놀렸어요. 모르겠는데. 고모할머니의 홀령은 억울한 죽음 때문에 이승을 떠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홀령이 찾아왔다. 살해자의 어머니와 이혼 후 객지를 떠돌다 죽었다는 친아버지가 1월 정서의 몸을 빌어 찾아온 것이다. 김치요? 같이 묻다 다른 거 살라고 왔어. 이렇게 같이. 그거 왜 진작 좀 잘하지? 왜 그렇게 사람이 내 말 좀 안 듣고 내가 말하면 그냥 듣기 싫어. 펄펄 뛰고 그냥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살아서도 안 듣는데 죽어서 내가 내 자네만 듣네. 자기 때문에 애가 저지경이 되고 가정생활 풍지박산 되고. 가만히 있어. 나만 온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먼저 오야지. 안 그런가? 내가 먼저 오야 다 풀 거 풀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려주러 왔어. 고마워요. 살려줘야지. 낙작 없어서 살려주러 왔다. 그렇다면은 죽어서 네 철이 들었네 그래요. 남의 몸을 빌어서 찾아온 아버지. 그는 살아서 베풀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려 했다. 사이가 안 좋겠다. 미워서 그러지 뭐. 이혼하느라. 이려. 그리고 비록 이혼한 지 오래지만 결혼 생활 동안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이렇게나마 작별 인사를 고했다. 두 무속인의 접신 결과 살해자를 괴롭히는 허주와 보호하려는 조상신이 모두 살해자에게 들어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빙의 현상이 됐던 혼신이 됐던 좀 해가지고 치료가 됐었으면 좋을 것인데 맨 마지막에 다 쳐내도 그래도 맨 뒤에는 신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의 제자, 보살, 무속인 발자, 신의 제자. 신내림의 운명을 타고난 살해자. 하지만 신내림의 선택 이전에 몸에 깃든 귀신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살해자를 잠식한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 신령가료. 과연 그녀 안의 홀령들을 모두 잠재울 수 있을까? 활성화되고 우리가 빨리 벗어납니다. 지금 이제 막 괴롭혔던 아까 그 마지막 귀신들 있죠? 그 조상 말고 그 귀신들은 지금 잡았어요 다. 빼놓은 상태니까 예전처럼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랫동안 빙의됐던 사람들은 재빙의가 무척 쉬워요. 그래서 항상 줄고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 몸은 내 거야. 내 걸 내가 지켜야지. 치료가 끝나고 다시 돌아온 일상. 새 가족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단란해 보인다. 남들이 보면 술 본다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너무 좋대요. 지금의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 살해자에겐 아직 중요한 선택이 남아있다. 저는 무당은 되기 싫고 신도 받기 싫고 그냥 만약에 내가 죽어야 돼서 내 삶을 못 이어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때가 따로 생각을 해볼 테고 그럴 것 같아. 어떤 선택을 하던 세 가족의 행복한 모습만은 계속되길 기원해 본다. 원혼이 떠도는 장소는 흉가나 흉지가 되고 또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가위에 눌리거나 괴현상을 경험하거나 빙의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렇게 빙의의 원인은 터가 될 수도 있고 피곤한 일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남의 일이었지만 내일은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